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차이점을 보면 거의 비슷하죠? 당연히 수술명과 약제명이 부합이 돼야 되고요.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를 인정받으면 30일간 특례 대상 기간 인정받고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등록되고요. 본인 부담률은 급여의료비의 5%라는 거는 심장질환하고 거의 똑같아요. 틀린 거 하나는 뭐냐면 상황 발생 시마다 산정특례 요건이 결정이 되는데 이 상황 발생이 틀리다는 거죠. 심장질환은 반드시 수술을 하거나 약제를 투여를 해야 돼요. 반면에 뇌혈관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수술하거나 약제를 투여하거나 또는 뇌출혈 환자는 수술 없이 입원만 하거나 또는 뇌졸중인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NIHSS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면서 자꾸 요거 NIHSS 요게 자꾸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요게 뭐냐면 미국에서 국립보건의 뇌졸중 척도를 하는 검사 지표예요. 요게 I63 이게 뇌경색증이죠.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가 요 NIHSS 점수가 5점 이상이면 별도로 수술을 하거나 약제를 투여를 하지 않아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요 점수별로 뇌졸중을 구분을 해놨어요. 0점부터 최대 42점인데 정상이냐, 가벼운 뇌졸중, 보통 뇌졸중, 심각한 뇌졸중 이렇게 단계별로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5점을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뇌손상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두 가지는 평가를 해야 돼요. 혹시 뭐뭐 평가하는지 아세요? 뇌손상으로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일단은 의식 상태를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속된 말로 맛이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 상태가 얼마큼인지, 두 번째는 이 신경학적 증상이 있어서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근력 등급을 평가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식 상태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급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뇌손상 환자는 의식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첫 번째 의식 수준을 평가하고요. 주시 능력, 시야, 안면마비, 팔다리 운동 또는 사지의 운동 실조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 언어장애, 말을 잘하냐, 똑바로 하냐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이게 보통 한 항목당 0점에서 2점 또는 3점 이렇게 평가해서 최대 42점까지인데 제가 볼 때는 5점 넘기는 어려워 보여요. 5점 넘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마비 증상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5점은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뇌혈관 질환에서 저번 달에 연관된 퀴즈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뇌혈관 질환 한정특례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그렇죠?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상병명의 개수고요. 수술명의 개수, 약제명의 개수예요. 상병명은 5가지, 수술명은 19가지, 약제명은 2가지인데 상병명은 뭐냐면 뇌혈관 질환이 기본적으로 담보를 하죠. I60부터 67, 그 다음에 동맥류, 동정맥, 셋길, 선천기형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요거까지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개뇌 손상 요거는 외상이죠. 1번은 질병이고요. 2번은 상해예요. 그래서 산정특례는 질병도 해주고 상해도 담보를 해준다. 수술명은 개두술, 뇌엽절제술, 혈종제거술 등 총 19가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개두술이에요. 혹시 개두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개두술이라는 것은 연다 머리를 째서 열 상태에서 보면서 수술하는 건데 우리가 복부를 여는 거를 개복, 가슴을 여는 거를 개흉, 머리를 여는 거를 개두. 이러한 개두술이 보험회사에는 상당히 중요시해요. 우리 몸은 이제 깨끗한 진공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칼을 째고 들어가서 열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죠. 대표적인 게 개복술을 하면 개복술을 하고
절제라든가 봉합을 한 상태에서 다시 문을 닫으면 장기들이 달라붙어요. 이걸 우리는 유착이라고 하는데 보통 최대 3년까지 장기들 달았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이제 복통에 이제 시달리시는 거죠. 개복 환자분들은 복통에 많이 시달리고요. 우리 머리를 째고 들어가면 대표적인 후유증이 하나 나와요. 혹시 뭘까요? 뇌 손상의 거의 대부분은 이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간질이에요. 간질발작.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 간질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뇌손상 환자는 기본적으로 보통 2, 3년 항경련제를 투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2년, 3년 지나서 주치의가 이거 술 드지 마세요. 뇌손상 환자 술 먹으면 안 돼요. 염증만에 있기 때문에 술 드지 마세요. 항경련제 잘 투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3년 때는 이제 괜찮거든요. 그죠? 잊을만 해요. 근데 경련제는, 간질은 3년 또는 5년, 늦게 7년까지 발생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질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거품 물고 쓰러지죠. 이거 갖고는 심각한 후유증이 오진 않아요. 언제 오냐면 거품 물고 쓰러지면 혀가 말려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폐쇄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5분 이내에 발견이 돼서 응급조치를 받으면 좀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데 5분, 10분 동안 이게 방치가 되면 뇌가 산소를 못 먹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하는데 10중 8구 거의 사망 또는 식물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은 상당히 중요한 후유증이에요. 이런 개두술을 연다는 것은 뇌엽절제를 개두술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두개골 골절로 인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두술을 하는 거예요. 혈종이라는 것은 피가 약간 굳어있는 상태. 그래서 개두술을 해서 혈종 제거술, 뇌엽절제술은 뭐냐면 뭘까요? 뇌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 산정 특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한번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환자분 중에 산정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1번 IU 60부터 67 뇌혈관 질환자죠. 이러한 뇌혈관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수술 또는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IU 60부터 62 뇌출혈이죠. 이런 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수술 또는 약제를 투여하진 않았지만 않고 입원 치료만 한 경우 IU 60부터 60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해서 천두술을 받은 경우 여기서 혹시 천두술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천두술? 그러면 이해를 좀 편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 현장에서 바닥을 뚫는 기계를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천공기라고 그래요. 바닥을 뚫는 거를 천공기. 그러면 천두술은 뭘까요? 뇌를 뚫는 거예요. 네, 뇌를 뚫어서 그 구멍으로 혈액과 출혈을 배액하는 수술이에요. 이러한 수술을 받은 경우 60부터 60세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자가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퇴원한 경우 그 다음에 63 뇌경색증이죠.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입원 치료 중 NIH-SS 미국에서 미국 형님들이 측정하는 뇌졸중 척도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과연 이 중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2번 5번 그렇죠? 꼭 정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 대상자가 전부 다 산정특례 대상자에 들어가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심장질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수술을 하거나 약제를 투여받아야 돼요. 하지만 뇌손상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래 응급실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뇌출혈 환자는 급성기에 입원 치료만 해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고요. 뇌졸중은 NIHSS 점수가 5점이면 굳이 수술을 하거나 약제 투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 시행된 게 2015년 2월에 심평원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 시행하게 된 용역 자료가 2013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제가 심장질환 산정특례 용역 자료 발표한 거 중요하다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예, 같은 맥락인데 발표가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2013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 산정 특례 자료를 분석했더니 총 입원한 환자가 아니고 총 뇌혈관 질환자는 125만 1천 명. 꽤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입원한 환자는 23만 1천 명, 18.4%. 그 중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는 13.9%니까 총 뇌혈관 질환자의 산정특례 대상자는 18.4%에 13.9%이기 때문에 6.1%. 상당히 낮은 수치죠. 이때는 외래 환자라든가 혈전용해제 또는 뇌경색, 뇌출혈 환자가 수술 안 하면 포함은 안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점유율은 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6.1%가 의료비가 차지하는 기준은 19.7%. 상당히 좀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심장질환은 5.1%의 환자가 의료비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70%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뇌혈관은 상당히 좀 대주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뇌혈관 질환자가 연간으로 입원한 횟수를 좀 봤더니 2013년 한 해 동안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한 횟수가 특례 대상자가 14,351명. 이 수치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물론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맞겠죠? 특례 대상자가 14,351명밖에 안 된다? 아무튼 1년간 1회 입원 환자가 48% 6,889명. 2회 이상 입원한 환자가 52%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환자분이 통합형 산정특례 진단비를 지급했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1회 한 번 지급하고 담보는 소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지급하고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담보는 소멸이 되는 거죠. 반면에 갱신형 단독으로 산정특례 진단비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1년에 1회죠.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반복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죠. 하지만 2014년, 15년 반복해서 입원을 했다고 하면 그때마다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소리죠. 요거는 상당히 좀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물론 52%이지만 7,500명 정도 그리 많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뇌혈관 질환의 분포도를 봤는데 우리가 심장질환을 저번 달에 했을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질환 환자의 몇 프로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복 교육이 필요한 건데 70%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고요. 심장병의 자체에 발생된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 20%, 요 두 개가 90%였어요. 심장질환은. 반면에 뇌혈관 질환은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출혈성 뇌졸중, 요게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60에서 62가 35%.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 64부터 67이 27%. 여기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보험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랑 의료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의료계에서는 뇌경색증을 뭘로 코드 써놨죠? I63으로 되어 있죠. 반면에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뇌경색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죠? 63, 64는 생략, 65, 66까지 뇌경색증에 들어가죠. 65, 66은 의료계에서는 뇌졸중으로 인정은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뇌경색과 똑같은 건데 코드 분류를 좀 보면 코드를 분류를 하고 지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뇌손상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63은 뇌경색증을 동반한 뇌경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경색증은 뭐냐면 뇌경색으로 발생된 증상,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 마비라든가 의식장애가 있고 팔다리가 마비가 돼 있고 말을 잘 못해, 구음장애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우리는 뇌경색증인 경우에는 63. 64는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 64 코드는 어디냐면
뇌경색인데 CT MRI를 안 찍고 내는 코드가 64. 근데 우리 약관에서는 CT MRI를 근거로 해서 뇌경색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64는 CT MRI 안 찍어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삭제. 65, 66도 뇌경색인데 뇌경색증을 동반하지 않은 뇌경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증이 없는 뇌경색을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인정할 리가 없죠. 그래서 65, 66 코드는 상당히 분쟁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두 개의 손상이 23% 외상이라는 거죠. 순수한 뇌경색증을 동반한 뇌경색이 12.2%. 아주 고루고루 잘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순환기 계통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순환기 계통이 돼가지고 I 코드로 분류가 되는데 이 I 코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I 110이 아니죠. I10이에요. 또는 I10. 시작은 고혈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I10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콩팥병, I13 고혈압성 심장병 및 심장병, I15 2차성 고혈압, I20에서 25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20 협심증, 21, 22, 23 급성 심근경색증, 24, 25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26, 27, 28 폐색전증 등 폐순환에 관련된 질환, 30부터 52는 심장 자체에 발생된 기타 형태의 심장병. 요거는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번 달에 말씀드렸고요. 60부터 69는 뇌혈관 질환인데 60, 61, 62 뇌출혈, 63, 65, 66 뇌경색, 67, 68 뇌혈관, 69 뇌혈관의 후유증. 그 다음에 70부터 79는 동맥류, 아까 뭐 동정맥, 새길, 모세혈관 이렇게 분류되는데 의료계로 봤을 땐 요거는 한 가족이에요. 세트, 계통이라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을 되면 요거에 관련된 고혈압, 심장, 폐색전증, 뇌혈관 질환,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전부 다 면책이에요.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은. 왜냐? 같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 요게 상당한 인과관계고요. 고지의무는 조건부 인과관계라 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인정이라도 의무도 인정되면 전부 다 면책이라는 거, 같은 세트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산정특례는 마무리하고요.